보는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크롬을 이용하고요. 크롬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볍고 보안에 뛰어나고 그래서 빠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요즘 서비스들이 크롬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특히나 저희는 그 DID를 사용하기 때문에 DID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셋톱박스입니다. 그래서 구글 기반의 크롬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크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크롬이 이용을 하기 힘드시면 그 네이버에 네이버 웨일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우선 보는 부동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는 부동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www.보는.co.kr 나오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동단위로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회원사들 그 동단위로 요즘 많은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고 고객들도 실제 그런 패턴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옆동을 가면 이렇게 다산 같이 이렇게 옆동을 가면 또 다산에 있는 물건들이 또 이렇게 뜨고요. 네, 이렇게 다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동단위 레이어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 등록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아이콘에 매물관리센터가 있죠. 매물관리센터를 눌러주시면요. 그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개업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저희 테스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주소값에 여기 보는 점 RRS01D라고 나와 있죠. 거기 앞에다가 따따따 앞에 HTTP S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땡땡 한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쳐주시면 여기 요 자물쇠 모양이 좀 전에 생긴 걸 보셨나요? 이 자물쇠 모양이 네이버 쿠폰 결제하거나 이럴 때그 S를 붙이면 보안이 더 강화된 그 걸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창 우측 끝에 가면요. 제 사진 옆에 보면 이렇게 아래로 점 3개가 보이시죠? 이 점 3개를 눌러서 도구 더보기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요. 저희 바탕화면에 저희 그 매물관리센터 바로가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그 다음번에 들어올 경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물 등록하는 방법은요. 여기 신규 매물 등록하기 있으시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예 눌러서 매물을 등록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주소 값은 중개업소의 주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이버가 지도형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좌측에 이제 그 중개업소 매물들이 리스팅이 되는 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상위에 뜨는 것이 옛날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상위에 뜨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홍보 전송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로 전송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를테면 집주인을 가장 많은 배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현장 확인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중개업소와 물건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매물의 정보가 상세할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최신순입니다. 이 네 가지만 조합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상위에 뜨기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그 값을 가졌어도요, 이 매물관리센터가 상세하게 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더 상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CP사를 고르실 때는요, 네이버 전송을 할 때 이 값이 상세한가 아닌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매물을 등록하기에 앞서서 매물에 등록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크게는 분류가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매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 나머지들은 다 그 외의 나머지들을 비공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쉽습니다. 네이버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전송사에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있는 근처에 아파트 단지를 클릭하면 이런 평형 정보가 다 기본적으로 가져옵니다. 위치 정보도. 이렇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비공동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비공동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위치값 잡고 동호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나서 하단에 보면 층으로 노출할 건지 고중조로 노출할 건지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고중조로 노출하는 것이 더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층을 정확하게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에서는 더 상위에 떠요. 어쨌든 이런 동호수를 넣으셔도 아래에 층으로 할 건지 고중조로 노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뭐 관리비에 뭐가 포함됐냐, 뭐 방 몇 개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공연료를 건설업체 이런 것들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냥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사진 영상이 있으시다면 DID에 사용하시려면 임장하실 때 직접 찍은 사진이 좋겠죠. 직접 찍은 사진이 있어야만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서 분류를 1초도 안 돼서 사진을 분류를 해놔입니다. 그래서 임장하실 때 직접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찍으셔야 하고요. 16대 9 사이즈로 화면 조정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화면들은 다 모두 다 16대 9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진 영상을 넣으실 때 이 더하기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사진이 있다면 새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물건에 대해서 한 15장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하면 이 물건을 한꺼번에 사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올리고 또 15장 올리셔도 돼. 그리고 또 사진이 사진 1분할 같은 경우는 앞에서 4장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진이 더 이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이런 화장실 사진보다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진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사진 같은 거 올리시고 나서 위치는 이렇게 좌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가 있으시다면, 영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영상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영상을 등록하셨을 때 영상은 가급적 1번의 첫 번째에다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브리핑룸에서 고객이 왔을 때 열면 바로 영상이 보였을 때가 멋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물 제목, 교통정보, 주변시설, 매물 설명이 있는데요. 이 매물 제목에는 평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튀어보려고 특수문자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 검증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셔야 되고요. 매물을 요약할 수 있는 정보로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동, 무슨 아파트에 뭐 매매냐 전세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는데 저희가 포스팅할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없게 되면 저희가 쓸 내용이 없어요. 포스팅할 때 글자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검색했을 때 1000자라면 나는 1500자면 더 유리하고요. 사진이 10장이라면 나는 15장이었을 때 상위로 올라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 부분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홍보함도 지금 네이버에 부동산 홍보하는 것도 지금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 검색 사이트는 저희가 1시간 단위로 매시간 정강에 구글이나 네이버 이 검색으로 이 정보들을 보냅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들을 또 다른 웹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화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홍보 안함 뭐 이런 걸 체크하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보내는 것도 안 보내지만 저희가 글도 안 씁니다. 포스팅이나 유튜브 이렇게 노출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숫자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노출할 때 대표 번호와 이렇게 휴대폰 노출하실 건지 그냥 대표 번호만 노출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끝납니다. 이게 공동매물의 전송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비공동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신규 매물 등록하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택을 한번 예로 들 텐데요.
아직도 포털은 구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몇 블록 혹은 신주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쓰기 곤란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임시 주소를 클릭하시고요. 위치 검색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보면 네이버 지도에서 물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오른쪽 있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 위치의 주소는 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주소가 나오죠. 네, 1011-3 제가 한번 쳐볼게요. 1011-3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고 등기가 있으면 건물명이 있으면 그 건물명을 누르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시면 어떤 걸로 이해를 하냐면 아까 1011-3 이 건물 전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서 203호라면 203호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영어 이거 오타나면 안 됩니다. 호호 두 번 쳐주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만약에 없을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만약 보셨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 대장 확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203호에 해당하는 그 면적들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형태나 가격 적고 나머지 부분 적는 건 다 똑같으신데요.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주소값, 그 다음에 그 의뢰한 사람, 의뢰인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면적값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틀리면 한번 수정을 하지만 주소나 뭐 나머지 면적 부분이 틀리면 재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등기가 있다면 등기부를 보시고 등기가 만약에 없다 하시면 건축물 대장 확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요. 혹은 뭐 2층에 어떤 일부분 별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 2층 일부라고 반드시 적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검증을 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공동매물을 등록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매물 등록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